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전 세계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서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공멸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건데, 반갑습니다. 청춘 부동산입니다. 오늘 저녁에 강의로 인해서 미국 대통령이 확정되기도 전에 영상을 먼저 좀 올립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미국 대선 결과에서 트럼프하고 해리슨 간의 경쟁에서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대부분 앞서고 있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좀 오늘 영상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치열하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경제나 부동산 주식을 공부할 때 있어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어떤 추측성 내용을 듣고 그게 나의 지식으로 흡수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 경제 지표 등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하셔야지 정말 현명한 투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 저는 트럼프가 당선될 것으로 몇 가지 이유를 설명드렸었고, 특정 종목에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매수 종목이 두산 밥캣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도시를 한 10군데 개발하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인프라 관련주,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미국에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찾다 보니까 두산 밥캣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제 어이가 없었던 게 해리스가 텍사스에서 이긴다라는 그런 루머가 또 돌았었는데 말도 안 되죠. 그런 노이즈를 이제 걸러내셔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두산 밥캣을 추천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최소 4년간 아주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관세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미국 제일주의,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면서 제가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뀐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자국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면은 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 부자가 너희 필요 없고 우리가 그냥 알아서 자체 생산을 하겠다라고 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직장을 잃었는 거죠. 좀 다른 곳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미국만큼 부자가 없는 거예요. 유럽, 미국 다 같이 또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힘 있는 국가들은 자국들이 힘들다 보니까 우리나라한테 좀 강제로 이 물건을 좀 사라고 압력을 넣기도 하겠죠. 그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중국이 우리나라에 태양광 패널을 좀 팔았었잖아요. 다음은 미국 관세로 인해서 금리가 인상될 겁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상을 반대하고 지금보다 금리를 더 내리길 원하는데, 파월이 2018년에 금리 관련해서 트럼프와 마찰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트럼프가 금리를 내려라는 거를 파월이 무시하면서 금리는 이제 연준 소관이다, 건들지 마라. 그래서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너 자를 거야 라고 하니까 파월이 내 임기는 1년 더 남았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트러블이 있었죠. 앞으로 관세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채가 많은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입겠죠.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경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은 환율은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죠. 제가 2018년 트럼프가 중국에게 무역 전쟁을 걸 때 달러를 매수하세요라고 그때부터 추천을 드렸었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은 더 심각하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한 1,800원에서 한 2,000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돼서 트리거가 땅 터지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폭락하기 위해서는 트리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율도 빵 터지게 되면은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을 해버립니다. 저는 트럼프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환율이 더 급등할 거라고 보냐면요, 미국의 금리 때문에 그래요. 2018년 환율이 상승할 때 미국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시기였고,
현재 미국의 금리는 그때보다 거의 2배가량 높죠. 6년 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및 가계부채 등을 어떻게든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시중에서 자금을 빨아들인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더 폭락을 하게 될 거고 환율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겁니다. 2018년부터 시중에 자금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정말 운이 좋게 어떤 사고에 대해서 제가 운이 좋다라는 표현을 해서 정말 죄송한데 경제적으로 운이 좋게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죠. 그걸 다시 미국에서는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자, 달러를 줄이기 시작을 하니까 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달러를 사야겠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만큼 시중에 달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달러를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에도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 차이로 인해서 환율이 더 상승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상당히 좀 힘든 시장입니다. 2018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주택 가격으로 조금씩 하락하면서 부동산이 붕괴된다라는 이야기 나왔었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도 함께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었죠. 다시 이번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가 함께 오르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로 인한 정책 대출, 저금리 등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계속적으로 공급시키고 있죠. 앞으로는 한국형 리츠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번에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제 부동산도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환율 올라가게 될 거고 부동산도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는 무조건 좋은 입지 그리고 마피나 할인 분양 같은 저렴하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앞으로 몇 년간은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유효할 겁니다. 그럼 무역은 어땠을까요? 박근혜 정부 들었을 때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무역 흑자가 서서히 줄어드는 게 보이죠.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제재를 가했었죠. 또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중국에 납품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함께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은 2018년보다 대출은 더 많이 증가를 했고 부동산은 지금 멈춰져 있고 환율 급등에 기업들도 힘들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자료는 외부 부채입니다. 2021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 전 세계 기업들은 대출을 다 줄였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기업과 가계부채가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외부 부채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현재 빚으로 흘러가는 게 보이시죠? 이는 금리 인상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현재는 미국의 내부적인 요인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전 세계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서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공멸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건데 트럼프의 당선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경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 등을 잘 찾아보셔가지고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